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이야기가 있듯 저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꽁꽁 숨겨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 먹는 자리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만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비밀로 하려다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어졌고 처음 사연을 보내는 것이다 보니 많이 부족한 글이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름도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가 정시에서 다 떨어지면서 안산에 있는 모 전문대에 야간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지원해 주실 수 없다는 말에 재수는 포기하고 전문대 입학과 동시에 편입을 준비하였습니다. 편입 공부를 하려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밤에는 전문대에 수업을 들으려 가거나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혼자 편입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 일하는 시간이 흘렸고 남자라면 군대 문제가 있었지만 무조건 한 번에 편입한다는 목표로 군대는 가볍게 미루고 편입을 도전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을 하고 나니 기존에 다니던 애들에 비해서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편입 후에도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촌 여동생이 저와 같은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저희 집보다 여유가 있었던 이모는 사촌 여동생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앞에 20평대 아파트는 전세를 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 집에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싫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지만 한 학기 후에 군대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한 학기만 같이 사는 조건으로 그 집에 저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촌 여동생과 나름 친했던 사이였는데 오랜만에 봐서 어색해서 그런 건지 성격이 변한 건지 나름의 꿈꾸었던 대학 및 자취 생활에 제가 방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와 말 섞는 것도 싫어하고 볼 때마다 짜증과 화를 내며 눈칫밥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사촌 여동생이라도 집주인이고 저는 어녀 사는 입장에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통학을 안 하는 것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이모가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수시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발 저 좀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모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가끔씩 제 옷을 사오시거나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제 방에 있던 빨래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본인 옷에서 제 냄새가 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빨래거리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방을 가거나 부모님 집에 갈 때 가져가서 빨래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항상 빨래거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방 구석구석까지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이모가 다녀가신 것 같았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사촌 여동생 빨래들과 제 빨래들이 같이 널려 있는 것을 보면 사촌 여동생이 몇 시간 동안 사람을 힘들게 괴롭힐 것을 알았기에 다 마르지도 않는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빨래는 걷다 보니 여동생의 속옷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고 저도 모르게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만지고 있던 여동생의 속옷을 제 빨래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신 이모는 아직 하나도 안 말랐는데 벌써 빨래 걷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젖는 빨래들을 들고 가까운 빨래방으로 가서 건조를 시켰습니다. 건조를 하는 동안 몰래 가져온 여동생의 핑크색 속옷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별다른 답을 내지 못하고 마른 빨래들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모와 사촌 여동생은 싸우고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핑크색 속옷이 없어졌고 사촌 여동생은 제가 그 속옷을 몰래 훔쳐간 것 같다며 저 같은 음흉한 남자랑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사냐면서
저를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중이었고, 이모는 절대로 제가 그랬을 리가 없다면서 아까 제가 빨래하려 가면서 잘못 딸려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속옷이 빨래에 없었던 거 아니냐며 사촌 여동생 보고 다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것은 민폐인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밤늦게 많은 짐을 챙겨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속상해 하셨고, 이모는 계속 저와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며 사과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휴학을 한 뒤에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았고, 제대하고 나서도 복학할 때까지 지방에 돈 많이 주는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복학까지 2주 정도 남았을 때쯤 이모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그 일은 너무 미안했다면서 자기 딸이 너무 철이 없을 때라서 그랬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괜찮다고 하니 복학하고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작은 원룸을 구했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때 제가 사촌 여동생한테 얼마나 구박과 눈치를 받았으면 군대에서도 돈을 모아서 나오고 제대하자마자 하루도 안 쉬고 다음 날부터 지방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었겠냐며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니 이모한테 그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복학한 이후 사촌 여동생 집에 들르실 때마다 제 원룸에도 오셨고 그때마다 청소와 반찬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날도 사촌 여동생 집에 갔다가 오신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시면서 사촌 여동생 집에서 나간 일을 말씀하시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다 잊었고 괜찮다고 하였지만 이모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방금 만든 음식에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모는 적당히 술 오르셨는지 덥다고 하시면서 옷을 조금씩 벗으셨고 그때마다 저는 민망함의 시선을 어떻게 두고 있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힐끔힐끔 이모를 보다가 이모와 눈이 마주쳤고 편하게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채 이모에게 다가갔고 그날 밤 이모와 사고를 쳤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제 원룸에서 이모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에게 들킬까? 이모가 엄마한테 말하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에 걱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런 도의적인 걱정과 불안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무렵에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혼자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사촌 여동생이 제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집은 원룸이라 따로 내어줄 방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잘 수도 없고 게다가 별도의 이불 및 침구류도 없으니 적당히 마음이 진정되면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섭다며 가기 싫다고 버텼고 그러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사촌 여동생과도 지난밤에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촌 여동생은 술 많이 취한 것 같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자고 하면서 시작한 사고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누워있는데 며칠 전에도 사촌 여동생과 누워있는 제 침대에서 사촌 여동생의 엄마인 이모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젯밤에 사촌 여동생과 같은 침대에서 뜨거웠다고 생각하니 말로 설명하기 힘든 배덕감이 들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모와 사촌 여동생과 가끔씩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30대가 된 지금도 그 만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모와 사촌 여동생이 서로가 저와 만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여자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가졌지만 이모와 사촌 여동생만큼 만족감을 주거나 즐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결혼을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